첫 번째는 우리 거래처 등록하는 거하고 품목 등록하는 거죠. 자, 그럼 거래처 등록은 뭐 다들 잘 하시니까 거래처 등록에서 107번 주식회사 세영 판넬 는 매입 거래처고 208번 한양 판넬 매출서 거래처 등록은 이렇게 하면 되고, 다음 품목 등록에 가서 상품이고 106번 불륜 판넬 50T 이렇게 하면 우리 품목 등록까지 끝났죠. 자, 다음 문제부터는 우리 이제 거래자료 입력하는 건데, 제가 거래자료 입력이나 이런 문제가 쉽다고 표현하는 전제 조건은 여러분들이 전표를 잘 끊는다는 전제 조건이에요. 그죠? 자, 12월 3일 날 삼보산업에서 다음 상품을 판매하기로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50만 원을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받다. 자, 그럼 50만 원이 보통예금으로 들어온 거네요. 자, 일반 전표로 가서 12월 달에 12월 3일 날 차변에 보통예금 우리은행으로 금액 50만 원 들어왔고, 대변에 얘는 미리 받은 돈이니까 선수금이고 삼보산업 거 50만 원 들어왔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다음 두 번째, 12월 4일 날 진영산업 주식회사에 상품 판매하고 받은 어음을 우리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료 등 재비용을 차감한 잔액 863만 원은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받다. 어음 할인은 매각 거래로 처리한다. 그럼 할인료를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해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어음을 할인했으니까 날짜 12월 4일 날 대변에 받을 어음 발행한 곳은 진영산업거고 금액 900만 원, 차변에 보통예금 우리은행으로 863만 원이 들어왔고, 그럼 이 돈은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할인료 37만 원이다. 이렇게 해놓고 받을 어음에서 F3번 자금 관리를 하고, 자, 전액 할인이고 어음 번호는 지금 진영산업 거 2월 15일자 거 만기 이거 맞죠? 선택하고 할인 기간은 우리은행에서 할인하고, 지점은 특별하게 안 나왔고 할인율 없으니까 이렇게만 써주면, 자, 이번 문제 끝났죠. 제가 아직 개정 과목 본다고 얘를 비워놔서. 자, 다음 3번 12월 5일 민영설비와 본사창고 증축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만 원은 약속 어음 발행하여 지급하다. 단 창고 증축은 2020년 3월 31일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건물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계약금이니까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할 거죠.
자, 그럼 5일날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인데 지금 이 건설 중인 자산이 선급금을 처리할 거 대신해서 쓴 거죠. 그러면 제가 거래처를 써주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민영 설비다. 금액 300만 원. 대면에 어음 발행했는데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의 민영 설비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다음 12월 7일 상품 매입하고 대금은 전액 약속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자, 그럼 상품 매입한 거니까 우리는 물류관리에서 입고 입력으로 가서 오늘 날짜 12월 7일 날 세운기한서 받은 거니까 건별 과세로 21번 처리하고 거래처는 공급자가 명성산업이고 우리가 대금은 어음이니까 혼합으로 처리를 하고 상품에서 메탈 판넬이 250개 단가 27,000원. 다음 상품이 그라술 판넬 250개 15,000원. 다음 우리가 대금은 어음으로 1155만 원을 전부 다 어음으로 받았네요. 자, 그럼 이제 전부 다 끝났으면 전표 추가 버튼 눌러서 자, 그리고 전송 버튼 눌러주면 전표가 전송이 되었죠. 그럼 이 상황에서 매입 매출 전표에 12월 7일 날로 가서 우리 분계도 확인하시고 일단 전자세무계약서니까 전자 입력을 하고 자, 그리고 우린 분계에서 지급 어음에서 우리는 자금 관리로 가고 자, 어음은 등록이 되어 있을 거니까 등록하란 말 없으면 F2번 하면 문제에서 요구한 어음 번호 라마 90110002번 자, 예, 어음 발행일이 오늘이고 만기는 2021년 3월 7일이다. 자, 이렇게 해서 자금 관리까지 하면 자, 이번 거 끝났죠. 자, 다음 이제 12월 8일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 중 50만 원은 현금으로 받다. 나머지는 동사 발행 약속 어음으로 받다. 자, 이번에 매출하고 세운계약서를 발행한 거예요. 그러면 출고 입력으로 가서 자, 오늘 날짜가 12월 8일이고 이번에도 21번 건별 과세로 하고 거래처는 한성 판넬 분계는 이번에도 혼합으로 해야겠네요. 우리가 판 거는 상품 중에서 그라술 판넬 수량 250개 단가 2만 원이고 자, 우리 대금은 현금으로 50만 원 받고 나머지 500만 원은 어음이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또 전표 추가를 하고 전송하고 그럼 매입 매출 전표에서 12월 8일 날 그라술 판넬이 있는데 이렇게 오류가 나면 분계 유형을 분계가 지금 오류가 나 있죠. 그러면 그냥 2번 외상 한번 했다가 다시 혼합하면 아래 입력할 수 있으니까 그럼 현금 받을 어음으로 수정하고 받을 어음에서 또 자금 관리로 가야 되겠죠. 자금 관리에 우리는 어음 번호가 가마 이렇게 적혀 있는 건 약속 어음이고 그냥 번호로만 적혀 있는 것들은 전자어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받은 거니까 가마 91001254 그리고 만기 일자는 2021년 3월 8일
지급은행은 우리은행. 지점은 안 적혀 있으니까 생략. 자, 그리고 전자세금계 안 써니까 전자 체크하면 5번 문제도 끝났죠. 자, 다음 6번. 새로운 사업 영역 등에 진출하기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하여 액면금액 2천만 원이 사채를 1931만 3,800원에 발행하고 대금은 전액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다. 자, 이번엔 사채를 발행을 한 거죠. 근데 금액 액면가보다 작게 받았으니까 할인 발행한 거네요. 자, 그럼 날짜 12월 10일 날 대변에 사채, 무조건 사채는 액면가, 그리고 차변에 우리는 발행가를 보통예금 우리은행으로 1931만 3,800원을 받고, 그럼 나머지는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다. 68만 6,200원. 이렇게 하면 얘도 끝났네요. 자, 다음 12월 11일 신규 산업 진출을 위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증자를 의결하고 보통주 5,000주를 발행하고 대금은 전액 우리은행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하다. 발행 재비용 12만 8천원은 현금 지급하다. 난 주식 발행한 거죠. 5,000주를 액면가 만원이니까 얘는 5천만 원이고, 근데 우리가 발행한 돈은 주당 15,000원에 보통예금에 들어왔죠. 그럼 이 돈은 7,500이겠네요. 그리고 발행 비용은 현금으로 줬고, 어떻게든 주식 발행 초과금이니까 혹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있는지도 확인해야겠어요. 자, 일단 우리 12월 11일 날 주식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자본금, 얘는 보통주 자본금 계정 과목 쓰죠. 얘는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고, 차변에 보통예금 우리은행 통장으로 7,500만 원이고, 주식 발행 재비용이 대변에 현금으로 12만 8천 원이 나갔고, 그럼 2,487만 2천 원의 초과금이 나왔는데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오늘 날짜 12월 11일 날 자, 자본금 아래쪽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는지 자본 조정이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 없네요. 그러면 전액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이렇게 써줘야 되겠네요. 자, 다음 8번 12월 16일 서울전자 발행의 회사채를 967만 8,540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다. 단 만기일까지 이자 획득 목적으로만 구입한 거다. 그럼 우리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죠. 근데 만기가 23년도니까 투자자산으로 해야 되겠네요. 비유동자산. 자, 그럼 12월 16일 날 우리가 취득한 건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 우리 만기 보유 증권의 IFRS 계정 과목이에요. 그리고 만기가 내년이 아니라 23년도니까 비유동 자산으로 선택을 하고, 금액은 우리가 지급한 금액이 당연히 취득 가격이 되겠죠. 그리고 대변에 우리은행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 자, 다음 12월 21일 영업부 직원들에게 마케팅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고 강사료 120만 원에 대해 원천징수분
10만 5,600원을 차감한 잔액은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자, 그럼 12월 21일 날 우리는 직원들 교육시켰어요. 차변의 교육훈련비고 재무회계는 상기업이니까 800번대. 자, 근데 대변에 우리가 원천징수한 거는 예수금이고 10만 5,600원, 그리고 나머지 돈은 우리은행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 자, 이렇게 하면 전표 입력하는 건 끝이 났고, 다음 결산 문제죠. 자, 이자 수익 선수분에 대한 정리 분계를 하다. 오랄 계산에 의한다라고 적혀 있네요. 자, 일단 일반 전표는 12월 31일이고, 자,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12월 31일자로 해서 자, 이자 수익이 있네요. 그럼 이자 수익을 더블 클릭해서 자, 얘 전표 거래 내역을 보면 자, 5월 31일까지 내년까지니까 5달치는 올해 이자가 아니죠. 그죠? 내년 5월 31일까지니까 자, 그러면 300만 원에서 우리는 이 이자가 내년 건 뺄 건데 대변의 이자 수익에서 지금 300만 원 중에 5달 그럼 125만 원이 내년 거니까 이자 수익을 취소해야 되죠. 제가 차변 써야 되는데 대변 잘못 썼네요. 차변에 취소하고 얘는 지금 우리가 미리 받은 수익이니까 선수 수익이다. 125만 원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방금 합계잔액시산표에 대변에 300만 원이다라고 분계가 들어와 있죠. 이게 내년 것까지 있으니까 내년 분을 취소해 준 거죠. 그죠? 다음 보험료 선급분을 계상하다. 이것도 월할 계산. 그럼 여기에서 판관비에 보험료 있네요. 360만 원이고 자, 이것도 1년치네요. 내년에 해당하는 게 3달치죠. 그러면 360이면 한 달에 30만 원이니까 90만 원치가 내년 보험료네요. 그럼 비용 취소하려면 우리는 대변에 보험료 90만 원이고 이 돈은 미리 준 비용이다. 선급 비용이다. 90만 원. 이렇게 자,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자, 다음 자,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인 주식은 모두 500주이며 한 주당 16,000원으로 평가되다. 단 보유 중인 주식은 직전연도 결산 시 평가손익이 존재한다. 장기 투자 목적 보유 중인 주식은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우리가 부르던 계정 과목이죠. 여기는 기타 포괄손익, 우리 공정가치 측정 자산이라고 나올 거죠. 그러면 자, 자산에서 투자 자산에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550만 원이다라고 적혀 있네요. 그럼 장부에 550만 원 적혀 있는데 지금 기말 가격은 금액이 500주에 16,000원이니까 800만 원이네요. 그럼 800만 원인데 장부에는 550만 원 적혀 있으니까 250만 원만큼 올랐죠. 그럼 250만 원만큼 우리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을 높여주고 그리고 자본 쪽에서 우리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보니까 우리 얘 평가 손실이 넘어온 게 있네요. 전개월이라서 쭉 안 펴지는데 얘 보면 평가 손실이 75만 원이 있죠. 그러면 얘 먼저 우선 상계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평가 이익을 써줘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차변에 우리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자산이 250만 원 올랐고 대변에
포괄손익, 공정가치 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 손실이 먼저 금액 방금 75만 원 있던 거 우선 상계를 하고 그리고 평가이익 나머지 금액 175만 원으로 인식해 줘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들어와야 되죠. 자, 다음 12월 31일 현재 장부상의 현금 잔액보다 실제 잔액이 18,000원 부족하며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자, 그럼 결산일 날 돈이 지금 부족한 거네요. 그러면 현금 잔액 줄여야 되니까 시제 맞춰야 되니까 대변에 현금이 18,000원이고 차변에 이건 이제 찾을 시간 없어요. 바로 잡손실이다. 다음은 이제 대손충당금, 감가상각비, 기말 재고자산 하는 것 제가 이 세 개는 자동 결산 가서 하라 그랬죠. 자, 그럼 이제 결산 자료 입력 가서 자, 1월부터 12월이고 상품에 대해서는 매출 원가를 따로 통제 안 하니까 이대로 그냥 들어가면 되고 자, 첫 번째가 대손충당금 문제죠. 그럼 판관비에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곳에 와서 먼저 합계잔액 시산표에 자, 외상매출금의 잔액 보이고 이거에 1% 하겠다 했으니까 0.01 빼기 잔액이 35만 원이 있네요. 그죠? 앞에 늘려가지고 그럼 1114만 8,500원 이 금액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 다음 받을 어음 잔액은 있는데 대손충당금은 없네요. 그러면 이거에 0.02 하면 355만 원을 여기에 355만 원으로 써주고 그럼 대손충당금 분개할 준비는 됐고 다음 6번 문제는 우리 모든 비유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다. 그럼 지금 바로 위에 있는 여기 감가상각비 이 칸에 우리가 자료를 조회해서 입력하면 되겠죠. 자, 이 자료는 우리 미상가분 감가상각 계산에 가서 그냥 엔터라고 치면 자, 여기에 무형자산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럼 그냥 여기로 와서 우측에 단기 감가상각비에 소개가 나와 있는 이 금액 가지고 건물권은 건물에 써주고 차량 운반구 거는 차량 운반구에 써주고 비품 거는 비품에 써주면 얘도 끝나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기말 재고자산 문제 7번은 재고자산 수불부에 가서 지금 상품이고 1년치니까 1월부터 12월 해서 먼저 이걸 일괄 마감을 하고 그리고 재고자산 명세에 가서 12월 달로 보면 기말 재고자산이 이 금액이 나와 있네요.
지금 이 금액이 2억 6,710만 원이죠. 그럼 이 금액을 기말 상품 재고액에 2억 6,710만 원이다. 이렇게 써서 전표 추가를 하면 이번 문제까지 끝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회 문제만 있네요. 자, 그럼 첫 번째는 일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시 납부 환급세액은 얼마인가? 그럼 우린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서 일기 예정이니까 우리 1월부터 3월로 가고, 그냥 아니요라고 저는 할게요. 그럼 납부 환급세액 물어봤으니까 이 금액 환급세액이네요. 마이너스 385만 원이 우리 1번 문제의 답이겠네요. 다음 4월부터 7월 중 매출액이 가장 큰 달은 몇 월인가? 그럼 그냥 월 계정 과목의 월 물어보면 우리 총 계정 원장이 편하겠네요. 여기에서 매출 말했으니까 상품 매출로 보면 4월부터 7월, 그럼 이 중에서 대변의 매출액이 가장 큰 달은 6월 달이 5억 7천으로 압도적으로 크네요. 그래서 6월 달이 답이 되겠네요. 월을 물어봤으니까. 그죠? 그죠? 5억 7천이 제일 크죠? 자, 다음 9월 10일 날 현재 3일 판넬 주식회사의 외상매입금 잔액은 얼마인가? 그럼 거래처하고 계정 과목, 그럼 거래처 원장을 가서 잔액 물어봤으니까 그냥 9월 10일, 9월 10일 외상매입금 3일 판넬, 그럼 잔액이 이 금액이죠. 그럼 답은 4억 6,245만 원이 되겠네요. 다음 10월 15일 메탈 판넬의 재고 수량은 몇 개인가? 그러면 물류관리에서 재고자산 수급으로 가고, 자, 여기에서 우리 10월 15일, 그럼 1월부터 해서 그냥 10월 달 것까지만 조회하고, 메탈 판넬에서 우리 10월 15일이면 10월 15일 이전 마지막 거래 있었던 그 위치까지만 봐야 되죠. 그러면 재고가 이때 당시에 2,800이었네요. 그래서 답은 2,800이 되겠네요. 다음 12월 31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의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유동부채 금액은 얼마인가? 그럼 12월 31일자로 우리 KIFRS 재무상태표로 들어가서, 자, 여기 물어본 게 유동부채. 그럼 아래쪽 내려가면 유동부채가 여기에 금액이 보이네요. 유동부채. 그럼 이 금액이 답이 되겠네요. 17억 5,351만 8,870원. 다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의한 포괄손익계산서 기능별에 표시되는 기타 수익은 얼마인가? 또 1년치 전부 다네요. 우리 기타 수익 물어봤어요. 그럼 IFRS 포괄손익계산서로 와서 12월 달 화면 제일 아래로 내리면 기타 수익, 기타 비용 보이죠? 여기서 물어본 거는 기타 수익이니까 이 금액 물어봤으니까
10,000원. 그냥 들어가서 찾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세 회차를 풀었는데 물어보는 위치가 똑같죠. 그죠? 우리 뭐 계약금, 건설 중인 자산 이야기하려고 하고, 건설 중인 자산 아니면 선급금 나오고, 또 입고 그리고 출고하는 거 하나씩 나오고, 지금 나오는 문제 패턴이 똑같아요. 조회나 결산도 똑같죠. 지금 결산이 안 보던 타입이라서 어렵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 유형 1, 2, 3 보신 거 보면 하는 행동이 똑같은 행동이었어요. 다. 나중에 시험 보러 가시면 똑같은 행동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 못하고 가면 시험 때는 못 푸는 거니까. 그래서 반대로 하면 할 수 있도록 해서 가시면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얘네들 연습하시면 돼요. 정말 시험 보러 가시면 이대로 나와요. 정말 실기 보러 가면 이대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1, 2, 3회차 주는 거를 내가 어떻게 작업할 거다라고 정확하게 숙지하고 가시면 아마 시험 보시는데 30분도 안 걸릴 거예요.